현재 의원님의 지역구는 어디신가요? 네, 광양읍이에요. 광양읍 전체. 네.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시정기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10년 이후로 광양시가 급변하게 돼요. 즉, 농촌 도시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도시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농 복합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도심이라고 하는 광양읍내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광양읍내는 오래된 도시다 보니 산업화되면서 관련 인력이 들어오면서 초창기에 정주할 곳이 읍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히 그 대응하는 방법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급조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그게 이 중마동이나 광영동, 금호동 쪽으로 시설이 옮겨오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도심 정비하는 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또 특히 의원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가 가장 중점을 두시고 활동을 하시는가요? 지방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든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관련된 부서라든지 그런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 쪽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공 과목이 이제 그 문화 쪽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사업 추진하는 방향이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들을 시장님이 많이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감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광양읍성 주변을 활성화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복원을 한다든지, 또 읍내에 있는 칠성공원이라든지 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치되는 부분에서 집행부와의 서로 그런 교류라던가 이런 것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좀 새로 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 면에서 그리 자주 교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할 때가 많고, 뭐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저는 이제 그런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럴 때 의견을 주고, 그 정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서는 정체봉 관련에 대해서도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정체봉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출신 문인들이 우리 지역의 과거의 문인들을 좀 기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십수년 전에 저한테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문인들이 있었지 찾아보니까 신재, 그다음에 매천, 근래에 와서 안정 선생님이나 정채봉, 이균영 이런 문인들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프로그램화 시켜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싶었더니 정채봉 작가가 있었어요. 마침 또 정채봉 작가의 가족들은 광양에서 이 정채봉 기념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 순천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광양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그런 이후에 정채봉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읍내에 있는 동해마을에서 정채봉 작가의 많은 작품 내용들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동화마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우리 관양시 문화예술가에서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디를 줘서 관련된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또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사업의 한 10%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광양시에서 윤동주 사업으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비교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네, 근데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읍내에서는 정채봉이가 활동했기 때문에 정채봉 기념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윤동주 관련돼서는 정병욱 가옥이 망덕 진월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하면 좋은데, 윤동주 작가가 워낙知名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후원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될 여지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 두 축이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정체된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균형되게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제 지체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1980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간양 제철소 입지가 결정됐었던 시기고, 또 1990년경에는 간양 항만의 입지가 결정된 그런 시기였고, 공사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외부 유입 인구도 배 이상 그때 늘어나게 되고, 많은 정책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관양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 급하게 변하는 정체성에 적당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정체성 연구를 좀 다시 해봤는데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도시라든지 전통적으로 농업도시라든지 이런 정체성이 하나 있고 산업도시로서 철과 관련된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이에 적합한 그 사업들이 뚜렷하게 좀 선정이 되면 좋은데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두 축이 원활하게 발전하는데 그 좀 뚜렷한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런 그 입장을 생각해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시온이라는 명함보다는 마을 활동가라는 명함을 더 좋아하고 또 장래 희망은 마을 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 방법이라는 게 지금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민원 잘 받고 잘 해결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기록해 놓은 민원을 한 700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기는 했었지만은 이런 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SNS 활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예, 장점도 네. 많고 단점도 많은데, 제 활동상을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SNS에 뜨는 외부 사람들의 활동상을 보면서 그걸 참고해서, 사업을 발굴해 본다든가, 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연구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전반기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뭐 큰 성과로 아니면 보람있게 느낀 의정 활동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특히 제가 그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항상 공부를 했었던 지역학에 대한 연구를 한번 사업으로 연계시키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 그 연구단체 모임이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역 정체성 연구를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였고요. 딥페이크?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걸 애견해서 디지털 성범죄 조례를 만들었다든가 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람이 났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그 조례가 발의가 됐었나요? 네, 이런 것들이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조금 그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네. 활용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근데 지금 음성적으로 만연하는 네, 그렇죠. SNS 상의 성범죄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하고 있었죠.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요즘에 이슈되는 그 딥페이크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집행부에 사무를 감시하고 또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그 집행부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담당 직원의 신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표현해야 되지만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또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 모습을 생각할 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이제 지금 하반기가 이제 2년이 남았죠. 그럼 하반기 의정 활동에서는 이것은 해보고 싶다. 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시에서 이제 저는 아까 그 문화 쪽에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아카이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록을 보존하고 디지털화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관양시의 아카이브 센터 같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런 일을 추진한다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고 싶습니다. 활동하고 보시고 싶은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도 있으실 것이고 이제 쭉 지금 해오셨는데 정치인으로서 2년 후에 어떻게 계속 나아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정치를 안 했을 때도 좀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양 상공회의소를 유치하는데 시민대표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도립미술관을 설립하는 데서 지금 자문위원 활동을 했다든가, 크게는 예수고등학교 유치할 때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정치인이 일대하고 아닐대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역 문제에 관여를 하고 깊이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국회의원 그런 길들을 계속 나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근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은 저 건강이라든지 나이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또 등용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정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좋겠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 역량에 맞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싶고, 또 역할이 축소돼야 될 나이가 좀 든다든지 건강이 좀 문제가 온다든지 그러면은 작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어서 아까 그 이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 활동가의 기본은 주민들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걸 잘 하는 것이니까 변함 없이 그런 일은 쭉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점보다도 사실은 단점이 더 많아요. 제가 함께 가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같이 가야 되겠다. 근데 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노력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고 싶은 부분이 누구라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장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관련된 정체성 연구라든지 그 정체성이 우리 전체 시를 또 대변하는 그런 정체성도 될 수 있지만은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 마을이 한 370개 되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는 그런 역할도 계속 살려서 하고 싶은데, 이런 의지가 장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본인의 단점을 가장 잘 알고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지역구 주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정치가 됐든 우리 시정이 됐든 의정이 됐든 의원들이 하고 시장이 하고 그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기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좀 합시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 저희들하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가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곧 마을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시민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찾아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